네, 한국 최초 200안타의 주인공 서건창 선수가 지금 YTN 스튜디오에 저희와 자리 함께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또 선수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도 자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MVP는 당연히 예상하셨죠? 저는 혹시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변에서 워낙 너가 받을 거다, 뭐 미리 축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예. 그냥 기대 조금 하고 있던 정도였습니다. 네. 예. 네. 내가 만약에 안 받으면 누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정호 선배가 올해 성적이 포지션도 포지션이고 너무 출중해가지고요. 정호 형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어제 했었어요. 만나봤어요, 강정호 선수 예. 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특별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축하한다고 그냥. 둘 다. 예. 예, 알겠습니다. 딱 MVP로 호명되고 나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중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 너무 많은데요. 예. 그래도 200번째 안타를 쳤을 때와 좀 한국 시리즈 때 좀 패배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독특한 수상 소감을 남기셨는데 그 시상식 어제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입니다. 이병호 선수와 박수하고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팬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백척간두 진일보. 이거 준비하신 거죠? 시상소감. 글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예.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라 해서 찾아봤는데 네. 뭐 뜻도 너무 좋고요. 좀 저한테 좀 맞는 말 같고 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좀 일치하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살짝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그냥 저랑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가족 중에 누가 좀 추천을 해주셨나요? 저희 친지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한번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네. 서건창 선수가 사실 신인왕도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YTN에 한번 출연하셨고 예. 지금은 MVP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아마 MVP로 돌아온다는 약속도 하셨던 것 같은데 두 개 받은 입장에서 어떤 걸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신인왕이 뭐 일생에 한 번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인 중에 최고인 거고 그래도 MVP는 모든 선수를 통틀어 최고로 받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MVP가 더 가치가 네. 있고 예, 더 뜻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건창 선수는 이제 연습생의 신화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서건창 선수가 많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신고 선수로 프로야구 생활을 시작했고 방출되는 아픔도 있었고 근데 역대 세 번째로 이제 신고 선수 출신이 MVP를 받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드 팬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네. 장종훈 선수. 지금은 이제 신고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선수로 등록되지 않고 신고만 됐기 때문에 신고 선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연습생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연습생 신화의 최초의 주인공, 이 장종훈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경환 선수도 이 신구 선수로서 MVP에 올랐던 선수이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넥센이 굉장히 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 이 삼성하고 경기할 때도 이 많은 팬들이 삼성이 하는 넥센 응원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도전적인 자세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난 구단이라는 그런 이미지였었잖아요. 네, 네. 그런 구단의 이미지에 딱 적합하게 어울리는 이 서건창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고생을 딛고 그 군대까지 현역으로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성공한 스토리가 넥센의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죠. 예. 넥센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로 지금 자리매김한 겁니다. 자, 서건창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200안타 치는 날 2루타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딱 손에 맞는 순간 어땠어요? 느낌이 왔어요? 맞는 순간 이게 탄도가 좀 낮아가지고 네. 일루수 글러브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금 예. 그 순간 찰나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예.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제 됐구나 조금 마음을
좀 놓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 네. 200이라는 숫자가 본인한테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불가능하다고 저도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점점 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200개 근접했을 때 제가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해도 저절로 부담이 조금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200안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일단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프로야구가 82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예. 네. 82년에 출범한 지금까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200안타도 나오고 일본 프로야구도 나오는데 우리는 경기 수가 128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꿈의 안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네요. 어려운 기록이었었죠. 거의 그럼 한 경기당 1.5 안타 오개. 정도 처리 되니까. 와. 근데 이 성원창 선수가 대단했던 게 네.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고 하더라도 한 시즌을 보내다 보면은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맞는 때가 있고 부진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타를 꾸준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굴곡 없이 꾸준히 그리고 128경기 전 경기를 다 출전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서건창 선수 이번 시즌에 안타 말고도 참 잘한 게 많아서 트로피가 지금 4개나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어떤 트로피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먼저 스윗타자상. 제일 큰 게 이제 최우수 선수상. 네. 그 옆에가 이제 최다 201안타를 안타. 치고 최다 안타상을 받았고요. 그 옆에 최다 게 뭔가요? 예, 득점. 득점상입니다. 네. 예. 몇 득점 올렸죠 이번에? 이번 시즌 135득점. 5득점. 네. 시즌 1위를 차지하셨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스윗타자니 흔히 말하는 타격왕이라고 타격왕이잖아요. 하는데 보통 이 본인이 안타를 치고 나가서 또 점수까지 내려면 발도 빨라야 되거든요. 이 발도 빨라요, 서건창 선수는. 사실 도루 욕심도 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원래가 팀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이 나가서 많이 네. 뛰어서 네. 조금 상대 팀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나가서 많이 뛰다 보면은 뭐 저 뒤에 좋은 타자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도루에도 욕심이 있고요. 네, 출루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욕심이 많이 갑니다. 자, 네. 화면 보겠습니다. 서건창 선수의 도루 장면입니다. 지금 삼성전에 나왔을 텐데요. 스타트 끊었고요. 바로 슬라이딩. 슬라이딩 들어가는 속도가 다른 선수보다 좀 빠른 것도 같고요. 빠른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도루를 스피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이 도루에서는 스피드보다는 센스이고 감각이거든요. 아.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거. 그래서 예. 생각해 보시면은 역대 도루왕들은 도루만 잘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수비나 타격이나 야구적인 감각을 타고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삼루도 훔쳐요, 삼루도. 야, 예. 저 삼루도루는 보통 저기 쉽지 않거든요. 저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뛰어야겠다는 감각이 본인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뭐 삼루도로 같은 경우에는 1루에서 2루 가는 것보다 좀 더 분석이 더 필요하고요. 예. 네. 뭐 상대방의 습관을 읽고 한 번만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리고 코치님과의 사인도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리가 먼저 들어갈 때도 있고 헤드 퍼스트일 때도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이거는 헤드 퍼스트다 아니다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이건 지금 일반 슬라이딩이고요. 네, 뛰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트가 잘 끊어졌다 안 됐다 이게 뛰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가 있고 공을 잡는 선수가 조금 위치가 안 좋다 싶으면 좀 아무래도 다리로 들어가는 먼저 경향이 들어가고. 크고요. 조금 크로스 타임이다 싶으면은 헤드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좀 더 헤드가 좀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가 더 빨라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서건창 선수 이번 시즌에 참 많은 기록들 세웠는데요. 뭐 3루타, 2루타 질무율도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서 나 이게 진짜 가장 애착이 간다. 이런 기록들 고르기 어렵겠지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안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네. 응원 많이 해주셔서요. 네. 뭐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은 애착이 가지만 그래도 제가 팀의 1번 타자로서 뭐 루상에 나가서 일단은 야구라는 게 득점을 해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홈베이스를 가장 많이 밟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둬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록이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올 시즌부터 바꾼 타격 폼입니다. 네. 독특한 타격 폼. 저희들이 화면 준비한 게 있죠. 서건창 선수의 화면 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 왼쪽 화면이고요. 올해가 2014년 오른쪽 화면입니다. 자, 박명희를 더 좀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몸 쪽으로 많이 예. 당겨서 쳐요. 예.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건 선수 뭐가 달라진 겁니까? 13년도에도 조금 편안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방망이를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고 얹어요? 쳤었는데요. 네. 얹어놓고 쳤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14년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캠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 네. 근데 뭐 타격 폼을 제가 만들려다기보다는 그냥 힘을 빼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자세가 나온 거지 뭐 특별하게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런 의도를 계획을 갖고 한 건 아니었어요? 가지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모으는 동작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모으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손과 이런 몸 전체가 가깝게 되면 아무래도 회전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야구라는 게 회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타격 코치님하고 음. 굉장히 그 부분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른바 테이크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방망이를 보통은 나가기 전에 잠시 뒤로 뺐다가 나가는데 지금 이 올해 폼은 그게 거의 없어요. 그냥 앞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백 스피드를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차피 방망이가 치려면 몸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붙어야 되는 부위를 미리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있다가. 네, 아. 회전만 한다는 느낌으로 네, 올 시즌 그러니까요. 나오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최동훈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도 많이 좀 다른 그런 폼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전력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회전력을 그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갖고 가는 데서 이제 파워도 나오고 정확도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동작을 갖고 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서건창 선수 타격의 특징은 타격 자세의 특징은 이제 간결한 자세, 네. 불필요한 동작을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서건창 선수 직접 모셨으니까 타격 폼을 직접 그럴까요?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괜찮으시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서건창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시고 자리 네. 이동해서 서건창 선수의 이 스윙폼, 배꼽 타법. 배꼽 타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서건창 선수 저희가 이제 목동구장, 넥센구장으로 좀 모셔봤습니다. 앞에 잔디가 깔려 있고요. 홈플레이트 위에 저희가 섰는데 서건창 선수는 이제 왼쪽 쓰는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홈플레이트 위에 서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그 201안타의 대기록을 세운 배꼽 타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네, 좀 다리를 좀 모아야 되고요. 다리를 네. 모으고 이렇게 방망이를 흔들어 준 뒤에 네, 그냥 어깨 위에 이렇게 네, 딱 얹어 주시면 됩니다. 얹어준 다음에 네, 그리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몸으로 당겨서 치시는군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조금 장점, 자기에게 어떤 점이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간결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몸에 좀 더 가까이 붙여놓고 칠 수 있지 않나. 네. 그럼 스윙이 좀 짧아지만 힘이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회전력을 빠르게 하는 걸 그래서, 통해서 네,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이 큰 획을 그은 그 타격 자세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다리를 모으면 되는 건가요? 네, 모으시고 네. 일단 저 하이를 치는 야구 선수 내가 처음 봅니다. 네. 네, 손을 네. 모으시고 손을 좀 붙이셔야 돼요. 네, 붙이고. 네, 이 방망이를 어깨에 대시고 네. 네, 고개는 투수 쪽을 향하게. 네. 네, 그렇게. 일단 다리를 네. 모으는 게 네.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네, 제가 오른손 타자니까 제가 네. 오른손을 네. 좀 쳐볼게요. 네. 이렇게 어깨에 대시고 투수는 고개 이쪽을 좀 봐주세요. 네. 투수를 예. 고개 쪽으로 많이 돌리셔야 돼요. 돌리시고, 네, 굉장히. 네. 돌리고, 그래서 짧게 준비. 다리를 한번 들어줘야 되는 거죠? 반대쪽 다리.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제가 오른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 다리를 이렇게 드셨다가 네, 네, 드셨다가 바로 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포인트 레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고 오. 안타나요? 야. 이 정도 홈런 스윙인데 이 정도면 다시 한 번만 어떻습니까?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네. 직접. 예. 들고 오. 어깨에 붙여주고 네. 짧게 짧게 해서 들어서 바로 스윙. 네. 오. 이번에는 굉장히 한 잘하시네요. 1루타 정도인 것 같은데. 와, 훌륭한데요? 네, 이렇게 네. 배워봤습니다. 아, 어땠나요? 예. 아, 훌륭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오시죠. 다시 거기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뭐 홈런 이 스튜디오 하나 날리겠습니다. 홈런 한 방으로. 야, 근데 이 방망이가요. 네. 이게 무게가 다 다르다면서요. 네. 이게 얼마 무게 어느 정도를 씁니까? 저는 한 지금 870g. 870g. 네, 그렇게 그럼 다른 쓰겠습니다. 선수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인가요? 870g 정도면 다른 선수와 거의 한 평균 정도인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조금 더 체구가 있고 좀 홈런 타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무거운 방망이를 쓰고요. 박병호 이- 선수랑 같은 무게의 방망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체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병호 형이 네. 시즌 중에 이렇게 무게를 올려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병호 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병호 형은 조금 체구도 있고 네. 힘이 있기 때문에 저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 그래도 저도는 체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무거운 방망이를 써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여기 정찬 멤버가 아까 계속 이렇게 욕심을 있다가요. 부리시네요. 저도 야구를 네. 좀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있다가 아까 이제 서건창 선수 폼이 이 테이크백이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를 딱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딱 근데 감으로? 근데 야구라는 게 정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네. 이렇게 찰나 순간 지나가는 거라서요. 예. 네. 흔히 말하는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 예. 네. 왜 사실- 잘 되는 날은 막 공이 막 네. 무슨 뭐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날이 있습니까? 정말 공이 네, 감이 좋은 날이 있고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치고 나서도 제가 어떻게 쳤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라. 예. 자, 서건창 선수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잠시 말씀 나눠봤지만은 그 신고 선수의 신화 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G에서 신고 선수로 입단을 했다가 한번 방출됐고 또 군대도 그래서 현역으로 다녀오셨죠. 여러 가지 좀 아픔을 겪었는데 그래도 내가 꼭 야구 선수를 해야겠다. 이 야구만은 지켜내야겠다. 어떤 생각으로 계속 도전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도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야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고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한 번은 실패지만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제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네. 더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조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건창 선수 갑자기 눈물이 비율이 보이는데요. 좀 붉어졌는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방출됐을 때? 첫 번째 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시기가 LG가 아닌가. 야속했었나요? 솔직히? 근데 왜 나를 솔직히 몰라주나? 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제가 부족했고요. 제가 생각했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반대의 입장이 됐었어도 그 당시에 저라는 선수는 크게 장점도 없었고요. 네. 만약에 LG에서 다시 콜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야 될 일 같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야구만을 해왔던 선수가 팀에서 방출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그것도 현역 선수로. 이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 군대라는 게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오히려 군대에 있을 때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빨리 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대를 결정했었기 때문에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도 됐었고요. 그런 힘들었던 순간을 같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건창 선수의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께서 서건창 선수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 대신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건창이는요, 아들이 정말 장하고 대견합니다. 목표 세우면 꼭 해내는 성격이고요.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도 몰랐습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서건창 선수 어제 상 받을 때 어머니 옆에 계셨죠? 예, 어머니 오셨어요. 예, 그때는 아마 그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엄마한테 어제는 못했지. 원래 옆에 있으면 덜 얘기 못하잖아요. 네. 엄마한테 어제 못했던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시고. 앞에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고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드린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어머니의 몫이 정말 컸고요. 저 또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왔던 것 같고 힘든 티 안 내시고 이렇게 항상 저 힘내라고 주눅 들까봐 뭐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해야 될 때 같고요.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항상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아들 잘하는 거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장한 아들인 것 네. 같습니다. 서건창 선수 보고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졌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자 서건창 선수의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스포츠를 얘기할 때 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에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에서 더 절실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다. 내가 야구를 해야 되겠다. 더 절실하게 매달려서 그리고 꾸준하게 페이스를 이어온 것을 보면은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 그 타격 폼에서도 간결하게 갖고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편하게 가려고 자기 자신의 특징을 살린 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서건창 선수 신인왕에 이어서 이제 MVP까지 이뤄냈는데 다음 목표는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프로야구에서 일단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대표. 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저한테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아까 그 전해드린 기사가 있는데요. 그 야구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 네. 정식 채택될 종목으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다시 서건창 선수가 2020년도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그때는 조금 노장 선수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때도 주장으로서 네. 한번 달아보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겠다. MVP 상을 받는 자리에서 약속한 서건창 선수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는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